예순을 넘긴 뒤부터 주위에 슬픈 소식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가까운 또래가 눈을 감았다는 얘기가 들리거나 떠나신 분을 챙기러 가서 낮술 한 잔 기울이다 보면 나도 중년을 훌쩍 지나 늙어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60살쯤 되면 귀가 좀 더 부드러워져서 온갖 말을 덜 치우친 시선으로 듣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60해를 마치고 떠나는 분들 배웅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며 품는 여러 생각이 참 깊고 묵직하구나 싶기도 하고요. 뼈가 닳도록 애쓰며 살아왔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애쓴 까닭이 뭘까 하고 돌아보면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한평생 피부치를 위해 뛰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전부였나 싶기도 하고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젠 그 노고를 알아주는 이도 별로 없고 스스로도 내 삶이 이렇게 헛헛했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가만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60해쯤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요즘 100해 넘게 산다는 얘기가 흔히 들리다 보니 60이면 오히려 살아갈 날이 아직도 길다 싶고요. 그렇다 해도 60이 되고 나니 기분이 묘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거 아닌가 싶어 다시금 깨어있는 삶을 꿈꾸는 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동안 애써 왔건만 75 가까워졌을 때쯤 분명 마음에 걸리는 후회들도 함께 찾아오곤 하죠. 그래도 혹여 앞날에 큰 빛이 없어 보인다고 포기해버리기엔 아까운 삶이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실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60을 넘긴 사람들 대부분이 가슴치며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하고 돌이키는 4갈래쯤 되는 후회입니다. 이미 먼저 길을 걸어간 분들은 어디서 발을 헛디뎠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감정에 이끌려 돈을 함부로 써버리지 말고 더 부지런히 모아둘 걸 그랬다는 아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한 발 물러나고 나면 돈줄이 가늘어지는 어려움을 크게 겪습니다. 나가는 돈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아들, 딸 거드는 데에 또는 몸 아파 찾아가는 고쳐주는 곳, 병원, 비용 등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살림이 거덜나기 시작하면 스스로에 대한 긍지도 꺾이게 됩니다. 우리 결에는 남이 가진 것을 많이 견주고 괜히 보여주기 좋아하는 바탕이 있습니다. 옆집 누가 좋은 술에 차를 굴리는지, 좋은 집에서 사는지 그런 걸 빗대어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돈 없는 어버이를 아이들이 못 본 채 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평생 아들, 딸 뒷바라지했나 하는 헛헛함이 터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 삶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앓이가 깊어질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몸도 덩달아 망가지고 결국 사는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분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결의 어르신들은 가난에 시달리는 비율이 매우 높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많다고들 합니다. 예전 어른들이 전쟁을 겪고 숟가락도 변변치 않던 시절엔 오히려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지금처럼 잦지 않았는데 이젠 오히려 잘 사는 세상이 왔음에도 남들과 견주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느낌이 커서 우울한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욜로라 해서 젊었을 때 노후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기분 따라 흥청망청 쓰는 사례도 늘었더군요. 그런 분들을 보고 욜로로 살다가 골로 가더라에는 농담 섞인 말도 합니다. 이렇게 미리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일터를 그만둔 뒤 큰 시련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젊었을 때 준비 없이 보내면 늙었을 때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평생 뼈가 빠지게 일해서 나름 차곡차곡 모았는데 아들, 딸이 결혼 자금이니 장사미천이니 하며 손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자식인데 어쩌겠나 하고 전부 내주다 오히려 내 살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벌어지고요. 전 재산을 다 줬더니 슬하에서 내쫓기거나 관계가 끊긴다는 소식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으니 내 몫은 넘어가도 돼 하고 건네는 순간 정작 피부치와도 서먹해지고 내 살림도 모조리 사라지는 꼴이 됩니다. 결국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보금자리는 내가 지켜야 하고 내 쓸거리도 남겨둬야 합니다. 미리 전부 남에게 준 뒤로 오히려 좁은 곳에서 궁핍하게 늙어가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버버이는 무조건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든 뒤 내 기쁨과 삶의 보람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내 손으로 내 살림을 지켜야 합니다. 아들, 딸도 각자 제 가정을 꾸리느라 어버이 살림에까지 깊이 마음 쓸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기대도 애초에 안 하는 쪽이 편합니다. 젊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번 돈을 어떻게 간직하고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많이 벌어봐야 한순간 헛되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게 돈이니까요. 그래서 평생 일자리, 곧 몸이 많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이어가려는 분도 있습니다. 꼭 큰 수입이 아니라도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생기가 돌고 세상과 가로막히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가벼운 일자리라도 잡으면 늙어서도 내가 세상에 여전히 쓸모가 있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니까요. 한마디로 노년의 힘든 국면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젊을 때부터 돈을 아끼고 잘 붙잡아둬야 합니다. 병이 들어도 고쳐주는 곳에 갈 돈이 없으면 정말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평생 쓸 병원비 절반쯤이 늙어가는 열해 동안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딸에게 다 퍼주거나 젊었을 때 저축 하나 못 해둬서 막상 아플 때 주저앉는 상황은 만들어선 안 되겠지요. 그러니 내 돈은 내가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그와 이어서 돈 그 자체를 어떻게 굴리고 다루어야 하는지 미리 익혀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넉넉하고 기쁜 삶을 맞이하려면 이른바 돈 공부가 꽤 필수라 하더군요. 우리 결에는 대부분 버는 데만 힘을 쏟고 그 돈을 불리고 지키는 건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에도 돈 관련된 바탕 지식이 부족한 편이고요. 가만 돌이켜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늙어서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으냐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하지요. 하루하루 등골이 휘도록 일만 했는데 그 끝이 늙어서 곤궁한 꼴이라면 너무 서운하겠죠. 그런데 그 밑엔 돈 다루는 길을 몰랐다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글자를 모르니 살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돈을 잘 모르는 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자산을 불리거나 지키는 일에 나서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남들 눈치도 있고 괜히 투기나 도박 같은 것이라 여기는 시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자식들 혼사 치르고 나면 막상 내 노후를 대비할 게 없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평생 노동으로만 살아온 사람은 몸이 안 따라주어 일을 못하는 순간 곧바로 빈손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 소득이 끊긴 뒤에도 허덕이지 않으려면 먹고 사는 바탕부터 내 힘으로 챙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돈 돌아가는 흐름과 다루는 요령을 익혀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내 늙은 나를 전부 책임지길 바라기 전에 내 노후는 내가 챙긴다는 뜻을 굳게 품어야 하고요. 그걸 하려면 돈에 대한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은퇴한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잘못 굴려서 몽땅 날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금융사 일꾼이 이 상품 참 좋습니다 라고 꼬드기는 대로 넣었다가 한 방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 내 늙은 삶을 지탱하던 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난 부자는 65을 넘긴 뒤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제 너무 늦었다 하고 손 놓지 말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알아보며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건 내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요.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벌써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익혀가면 됩니다. 셋째, 60해쯤 살아온 분들이 가장 많이 뒤늦게 아쉬워하는 건 젊은 시절의 몸과 살뜰함을 좀 더 챙길 걸 그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 숨 쉬며 사는 세월이 점점 길어진다고는 하지만 오랜 동안 침대에 몸을 누운 채 시간을 흘려보내야 한다면 오래 살기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어느 노인 A부는 100해까지 살았지만 75쯤 찾아온 병으로 25해 동안 병상과 즙만 오가며 누워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반면 비부는 87의 생을 마감했는데 가시기 직전까지 밭에 나가 채소를 기르고 곁사람들과 나들이를 다니며 발걸음 가볍게 보내셨다지요. 누구의 삶이 더 나았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꾸긴 하지만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을 꼼짝 못하고 지낸다면 삶의 즐거움이 크게 줄어들겠지요. 집안에서 하루 종일 TV만 바라본다면 그 또한 마냥 행복하다고 할 순 없겠습니다. 스스로 활력을 유지하고 곁에 있는 이들과 교감하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그 오랜 삶이 보람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몸을 거뜬히 쓰며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나 도구도 오래되면 녹슬고 망가지기 시작하듯 몸 역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쇠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두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먹을거리와 쉬는 법을 제대로 챙겨 몸을 관리하면 그 노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더디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뼈와 살근, 근육을 잘 챙겨야 합니다. 나이가 80 정도 되면 30대에 비해 근육이 30에서 40%쯤 줄어든다고 하지요. 특히 다리 쪽 근육이 확 줄어들어서 휘청거리기 쉽습니다. 뼈 단단함도 젊을 때가 가장 좋고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들어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뒤로 빠르게 약해진다 합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꾸준히 다리를 쓰는 운동을 하고 먹거리를 가려 먹고 관절을 소중히 하며 살아야 늙어서도 좀 더 거뜬할 수 있겠죠. 또 머리, 뇌도 챙겨야 합니다. 기억하는 힘이나 배워 익히는 힘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꾸준히 책을 읽고 바둑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놀이를 하거나 피아노 치기나 뜨개질처럼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일을 즐기면 머리의 기능도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덧붙여 뭐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버릇이 머리를 깨우는 데에도 크게 작용한다 합니다. 늙어갈 때 거슬리게 만드는 병으로 담이라는 말도 한자에서 온 단어이긴 하지만 그냥 흙덩어리 병 정도로 불러볼까요? 이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해가 갈수록 이 병에 걸리는 비율이 높아지니 평소 몸을 다스려서 막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쪽 어떤 큰 연구소에서 밝힌 예방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골고루 먹고 담배는 피우지 말고 짠맛과 탄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조기에 검사받으라는 것쯤으로 요약됩니다. 지극히 상식 같지만 잘 안 지켜지는 수칙이기도 하죠. 이런 습관을 어느 정도라도 잘 지키면 암뿐 아니라 다른 탈도 줄일 수 있어 노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먹을거리를 균형 있게 먹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제 기능을 온전히 하도록 영양을 잘 채워준다는 뜻이니까요. 또 과식이나 단 것,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이 예전 같지 않으니 살찌는 걸 막고 몸에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늙음의 첫걸음일 겁니다. 담배는 꼭 끊어야 합니다. 아주 해로운 줄은 모두가 알지만 못 끊는 분도 여전히 많지요. 그런데 짧은 기쁨 때문에 너무 큰 해를 볼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손을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거나 고기를 바싹 태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위속을 해치고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담백하게 먹고 숯불이나 바비큐처럼 태우는 조리는 가끔만 즐기는 식으로 줄이면 몸에 훨씬 이롭습니다. 아울러 하루 30분쯤 땀을 흘릴 만큼 걷거나 가볍게 뛰는 습관도 좋습니다. 출퇴근할 일이 있다면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본다든가 계단을 일부러 오르내리면서 몸을 움직이는 등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 검사는 너무 미루지 말고 정기적으로 받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른 때에 발견하면 꽤 높은 확률로 낫는다고 하니까요. 나라에서 주는 도움이나 검사 지침이 있다면 점고 건강할 때부터 챙겨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듯 몸을 돌보는 걸 우선해 두고 바른 먹거리와 규칙적인 운동, 예방 쪽 건강 챙김을 해두면 늙어서도 활기 넘치고 오래 살며 즐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몸이 기운을 잃으면 무얼 하든 의욕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넷째로 내내 즐길 만한 취미를 꼭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면 무슨 하고 움츠러드는데
사실 늙어서도 즐거운 거리가 있다면 삶이 훨씬 풍성해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등산, 이것도 한자지만 그냥 산오르기라고 하죠. 가벼운 동산 걷기, 음악 듣기, 책 읽기 등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일도 많아요. 숲길을 맨발로 걸어본다든가 바닷가 모래밭을 걸어보면서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 작은 풀꽃을 바라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 꽃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 삶도 좀 더 빛나도록 해야겠다 하고 느끼며 삶의 의미를 다시 불어넣을 수 있죠. 어느 연구에서 60이 넘은 이들 가운데 취미가 있는 분들은 우울감이 덜하고 행복하다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느낌이 더 크다고 합니다. 말년에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따져봤을 때 취미 활동이 가장 크게 연관되어 있었다고도 하지요. 왜냐하면 취미를 하다 보면 마음과 몸을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나름의 목적을 찾고 날마다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듯합니다. 게다가 이런 활동은 치매를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놀이, 이를테면 바둑이나 카드놀이, 건전한 수준에서 책 읽기나 글쓰기 같은 걸 꼽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건 앞쪽 머리와 위쪽 머리를 움직이게 해주어 늙은 뒤에 맞는 취미로 좋다 하네요. 손도 계속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하니까 뇌가 자극을 받아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책을 읽고 밑줄을 그으며 좋았던 대목을 따로 적어보는 것도 머리를 깨우는 재미난 방법일 겁니다. 또 그림 그리기도 좋은 손움직임과 머리쓰기가 함께 들어있는 놀이입니다. 가느다란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같은 거 하다 보면 서로 다른 빛깔을 고르고 칠하는 과정에서 머리 이곳저곳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기쁨과 작은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요. 늙어가면 시간이 많아져서 쓸데없는 생각이 늘어난다고들 하는데 그림에 몰두하다 보면 한순간이라도 잡념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이겨내는데도 꽤 좋다고 합니다. 더 쉽고 가벼운 걸 찾고 싶다면 바늘로 실 놀리기, 뜨개질, 나 바느질로 수놓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치매 전문 일꾼, 전문의 한 사람이 말하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며 조금이라도 머리 자극 놀이를 해보라고 조언했더군요. 특히 머리는 단조로운 자극을 금세 질려하기 때문에 고스톱 같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기나 뜨개질, 또 일기 쓰기나 새로운 말, 외국말, 익히기 같은 걸 해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손과 머리 움직임이 건강에도 이롭다니 늙어갈수록 적극 활용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뒤늦게 느끼는 아쉬움이든 지금부터라도 챙길 깨달음이든 결국 우리는 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60을 넘기는 분들도 다음 걸음을 좀 더 현명하게 떼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본보기 삼을 수 있으니까요. 몸을 먼저 살피고 쉬어갈 날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기르는 길을 찾아가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면서 이 순간을 곱씹으며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살아가는 방식이나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면 60 이후에도 더 큰 보람과 분명한 뜻을 찾고 후회를 줄이며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보다는 거친 통곡물이나 자연스런 풀밥처럼 소박한 밥상이 오히려 몸을 이롭게 해주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덜어내면 내면이 고요하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사람은 홀로이게 마련이라는 걸 슬쩍 받아들이면 또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겠지요. 마무리에 정호승님 시 한 대목을 곁들이겠습니다. 조금 손봐서 한자를 빼보려 해도 쉽진 않지만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롭기 때문에 사람이 된다. 살아간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바라지 마라. 눈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 내리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 있는 가슴 검은 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 하늘도 괴로워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가지 위에 머무는 것도 외롭기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롭기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오늘도 이렇게 늙어가는 길을 함께 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처럼 여러분의 삶도 알알이 물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지혜로이 삶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대략된 줄거리이고 이제부터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더 풀어서 길이를 충분히 늘려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넉넉히 쓰길 바라셨으니 같은 주제를 좀 더 세세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저는 60회를 넘기면서 제 몸과 마음이 크게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눈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나 오래 누워 계신 어른을 보면 나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라고 살짝 안도했는데 이제는 언제 저리 될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친구나 동료가 하나둘 쓰러지기도 하고 주위에 환한 웃음보다 쓰린 사연이 많은 걸 보면 마음 한구석이 곱지 않게 시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그래, 나도 이런 순간이 올 텐데 후회하기 전에 미리 배울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60을 넘기면 그간 살아온 삶을 한가득 되새기게 된다고요. 저도 그런 때를 지나다 보니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머리칼에 하얀 빛이 더 늘어나 있고 주름 사이에 옛 시절 기억이 깃들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끔 과거 젊은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 시절에 좀 더 몸을 아껴 써야 했는데 좀 더 두루두루 투자했어야 했는데 피부치를 위해서만 너무 애쓰진 않았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가 슬쩍 얼굴을 내밉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변 어르신들과 모이면 돈을 아껴야 한다, 몸을 챙겨야 한다, 머리를 쓰면서 살아야 한다, 흥미로운 취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고 갑니다. 모두들 지나보니 아쉬웠던 게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겐 같은 실수를 피하도록 알려주려 하는 걸 테지요. 돈 이야기를 하면 젊을 때는 또 어떻게 모으냐,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며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100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줄일 수 있는 씀씀이는 줄여보자고 다시금 권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여유가 조금씩 쌓이면 늙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난 벌 만큼 벌고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살래.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니까 라고 외치던 젊은 지인이 지금 60몇 해쯤 되어 옛 차도 팔아치우고 어느 폐가 같은 집에서 혼자 쓸쓸히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물론 그런 극단적 예가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미리 대비해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늙은 삶이 많이 다르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금만 믿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고들 하니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단,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는 말에 묻지마로 맡기는 건 정말 위험하겠지요. 사람마다 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자녀, 아이들에게 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등 상황이 제각각이니 내 사정에 맞는 길을 찾되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덮어놓고 남 말만 듣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요. 몸 관리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젊을 때 고생을 워낙 많이 해서 여기저기 못 쓸 지경이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허리 수술이나 무릎 연골 다쳐 고생 중인 분들도 있고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조금씩 해볼 수 있으니 늦었다며 주저앉기보다는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근육을 다시 키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주치의랑 상의해서 무리 없는 범위에서 주 2, 3회라도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보면 생각보다 기력이 많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면 마음도 좀 더 밝아지고 매일매일 살맛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신, 머리, 쓰는 놀이나 공부를 하면 훗날 치매 같은 병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공부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새로 배우는 말, 외국말 한두 마디씩 외워본다거나 책을 펼쳐서 줄도 긋고 메모해본다거나 손가락 움직이는 일, 예를 들면 그림 색칠이라도 해보면 뇌가 깨어난다고 하네요. 실제로 주변 분들 중 늙어서도 배움 동아리나 글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이겨내고 배우면서 산다는 자부심이랄까요? 그게 있어서인지 표정이 생동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급격히 오래 사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생각보다 더 많이 늙어서도 살아가야 할 테지요. 그러니 그 오랜 시간을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우울감이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언가에 열중할 수 있는 취미나 좋아하는 거리가 있으면 그 시간이 한결 살아있는 느낌이 됩니다.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엇이든 하나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책 읽기가 싫다면 그림 색칠을 해보고, 그것도 싫다면 산나무를 캐러 다녀보거나 길고양이 돌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더군요. 하다 보면 재미를 붙이거나 이건 나랑 안 맞는다 하고 다른 걸 찾게 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한 체험이 될 겁니다. 이렇듯 돈, 몸, 머리, 취미와 같은 이야기들을 붙들고 오래 떠들어도 아직 40줄이나 50줄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늙는다는 사실은 피해갈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접한다면 그나마 달라질 수 있겠지요. 늙어보니 어느 하루도 허투루 버리기 아까운 시간이더군요. 마찬가지로 젊은이들도 지금의 하루를 소중히 챙겨두면 나중에 60이나 75쯤 되었을 때 덜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보면 삶은 늘 뒤늦은 후회의 연속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가 소망이었고, 조금 더 큰 뒤에는 그때 왜 좀 더 누리지 못했나 하고 후회하고, 직장 다니면서는 마음 놓고 쉬고 싶다 하다가 막상 그만두면 왜 그때 좀 더 자리 잘 지키지 못했나 하고 되짚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분주하게 보내다가 한숨 돌릴 때쯤이면 난 정작 뭘 위해 살아왔나 하고 허탈해집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인생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탄만 하면서 보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작은 후회라도 덜 해보자 하고 새롭게 마음먹으면 그 길이 나름대로 환해지더군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더 잘 쓰고 몸을 조금 더 돌보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면 그날그날이 달리 보입니다. 내게 등 돌린 것 같았던 사람들도 때론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안부를 묻는 것으로 관계가 다시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끝으로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건 후회 자체는 어쩌면 우리 삶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미리 알면 우리가 겪을 후회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지요. 60이든 70이든 혹은 그보다 젊든 오늘 말씀드린 이런 교훈 몇 가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첫째, 돈은 막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부지런히 모아서 노년에 비난하지 않도록 하자. 둘째, 돈 다루는 법, 곧 여러 통로, 금융, 자산 굴리는 기본 지식을 익혀서 내 평생 모은 돈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자. 셋째로 몸과 살뜰함을 지켜내야 오래 살아도 누워 지내거나 우울해지지 않을 테니 운동과 바른 먹거리, 긍정적 생각으로 건강을 챙기자. 넷째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서 노후에 찾아오는 우울함과 외로움을 달래고 머리를 쓰며 활동하며 살자. 결국 이런 네 갈래가 그때 이렇게 해둘 걸 하며 땅을 치게 만드는 후회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달콤한 음식이나 기름진 밥상에 자꾸 마음이 이끌리지만 오히려 거친 통곡물이나 푸성귀 위주의 소박한 밥상이 몸에 이롭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집이나 물건을 늘리느라 정작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많은 걸 가지려 애쓰기보다 단출하고 담백한 삶이 오히려 속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남는 건 내 안의 고요와 기쁨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얽히기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갈등만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관계라면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순간엔 누구나 홀로인 게 당연하니까요. 오히려 스스로 외로운 순간을 감싸 안고 그 외로움을 더 깊은 이해나 성숙으로 바꿀 수 있다면 참된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모든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언젠가 늙는다는 사실이고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위해
앞서 말한 돈 다루기, 건강 챙기기, 취미 찾기 등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울지 마라. 외롭기 때문에 사람이 된다는 시구를 새겨보면 결국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후회를 곱씹고 그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을 더욱 깊고 너그럽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황금비드로 물들어가는 들녘 같은 지혜로운 노년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순에 이르지 않은 분들도 미리 챙긴다면 나중에 스스로 토닥이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비록 다소 긴 말이었지만 4,500자나 되는 넉넉한 말씀을 나누자고 하셔서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부디 여기 담긴 깨달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늘 안녕이 깃들길 빕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 또 만나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